안녕하세요. 편하게 라디오처럼 틀어놓고만 있어도 건강 지식이 저절로 스며들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신기한 채널 레몬백서입니다. 저는 76세 정형외과 전문의 박동진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지만 지난주에 본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75세 김순자 여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한쪽 손에는 지팡이를 다른 손에는 시장 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발목은 손바닥 두께만큼 부어 있었고 양말 자국이 발목 위로 붉게 패여 있었습니다. 발등 피부는 빛을 받아 번들거렸고 손끝으로 살짝 눌러보니 천천히 올라오는 자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며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어제 저녁엔 발목이 너무 뻣뻣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밤에는 종아리가 당겨서 잠을 깼고요. 그 표정 속에는 피곤함보다도 혹시 큰 병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74세 이영자 어르신은 다른 이유로 왔습니다. 난 종아리만 부어서 예쁘지 않아서 문제야.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진료를 해보니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고 저녁이 되면 발목이 퉁퉁 부어 신발이 꽉 끼어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다리 근육과 인대, 관절에 무리가 쌓여 걷는 속도와 보폭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다리 붓기는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몇 년 뒤에는 계단이 무섭고 장보기가 두려워집니다. 오늘은 다리 붓기의 진짜 원인과 콜라겐을 회복해 다리를 가볍게 만드는 8가지 음식 그리고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시니어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양말 자국이 오래 남거나 밤에 종아리가 당겨서 깬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앞으로 10년 뒤 여러분의 걸음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가 붓는 것은 당연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단순히 세월의 흔적만은 아닙니다. 다리 부종, 즉 다리 붓기는 우리 몸의 순환 상태와 조직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붓기가 반복되면 발목과 무릎을 잡아주는 인대가 약해지고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으며 혈관벽이 탄력을 잃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 힘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무너져 작은 걸림돌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이후 하체 근육이 약해진 사람은 골절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콜라겐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하는 성분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다리를 받치는 인대 충격을 완충하는 연골,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혈관벽의 핵심 재료입니다. 문제는 60세 이후 콜라겐 생성량이 20대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젊을 때 만들던 콜라겐의 75%를 잃는 셈입니다. 콜라겐이 줄어들면 인대와 연골이 약해지고 혈관벽이 쉽게 늘어나며 다리 쪽으로 내려간 혈액과 수분이 위로 잘 올라오지 못해 발목과 종아리에 고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다리가 붓는 것은 물론 근육이 더 약해지고 관절이 굳어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더 나아가 심장과 신장 기능 저하, 정맥류 같은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리 붓기를 줄이는 건 단순히 발이 가벼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내 발로 당당히 걷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왜 붓기가 심해질까요? 첫째는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72세 김영수 어르신의 하루 식사를 살펴보면 아침에는 멸치 육수에 간을 세게 한 된장국, 점심은 김치와 젓갈이 빠지지 않는 백반, 저녁은 찌개 국물까지 다 비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3끼 모두 국물과 절인 반찬이 포함되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액 속 소금 농도가 높아지고 우리 몸은 이를 희석하려고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그 수분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다리와 발목에 고이면서 붓기가 생깁니다. 김 어르신은 국물은 절반만, 김치와 젓갈은 물에 한번 헹구어 먹는 습관을 들였고
2달 뒤 양말 자국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둘째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혈관벽을 만드는 재료이자 혈액 속 알부민이라는 성분을 유지해 체액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은 식사량이 줄고 빵과 떡과 국수처럼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식사하다 보니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68세 한미숙 여사님은 하루 한 끼는 식빵과 잼, 한 끼는 라면, 나머지는 죽으로 때우다 보니 단백질이 심각하게 모자랐고 그 결과 다리는 더 잘 붓고 조금만 걸어도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셋째는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걸을 때 펌프처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하지만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 펌프 기능이 멈추고 혈액과 림프액이 발목에 고입니다. 75세 장정호 어르신은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거실 의자에 앉아 TV를 보며 보냈고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끼었습니다. 넷째는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져 순환이 느려지고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아 붓기가 생깁니다. 70대 초반 박명자 여사님은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귀찮다며 하루에 물을 2컵도 안 마셨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보온 부족도 영향을 줍니다. 더우면 혈관이 확장돼 다리에 더 많은 혈액이 몰리고 추우면 혈관이 수축돼 순환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계절에 맞는 복장과 실내 온도 조절도 중요합니다.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리 붓기를 줄이고 콜라겐을 회복하려면 무엇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권하는 8가지 음식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 노른자입니다. 한동안 콜레스테롤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았지만 노른자에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글리신과 프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은 인대와 혈관벽과 피부의 기초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73세 김순애 여사님은 아침에 삶은 계란 2알과 방울토마토 몇 개를 먹는 습관을 들였고 3달 만에 계단 오를 때 무릎이 한결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삶거나 반숙으로 조리해 비타민C가 많은 시금치나 토마토를 곁들이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닭 껍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기 때문에 벗겨내지만 닭 껍질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형 콜라겐이 풍부합니다. 이 콜라겐은 피부 탄력과 관절 회복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다만 튀기지 말고 오븐에 굽거나 국물 요리로 조리하면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경남 거창의 76세 정혜순 여사님은 예전엔 닭 껍질을 다 버렸지만 요즘은 닭다리살을 껍질째 넣어 닭곰탕을 끓입니다. 국물 맛이 깊고 무릎이 덜 뻣뻣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는 뼈째 먹을 수 있어 칼슘과 콜라겐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가 풍부해 콜라겐이 뼈와 혈관에 잘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74세 김용남 어르신은 주 2~3번 정어리 통조림을 통곡물 빵에 올려 먹습니다. 예전엔 장보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골수입니다. 소나 양의 큰 뼈 속 골수에는 콜라겐 전 단계 물질과 함께 관절과 피부의 수분을 채워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골수는 구워 빵에 발라 먹거나 뼈째 오래 끓여 국물로 먹으면 됩니다. 전남 순천의 78세 김영수 어르신은 주말마다 손주와 함께 소뼈를 고아 만든 국물을 먹는데 먹고 나면 다리가 덜 무거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파파야입니다. 파파야에는 단백질분해 효소 파파인이 들어있어 단백질을 잘게 나누어 흡수를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져 단백질 흡수가 어려워지는데 파파야가 이를 보완합니다. 필리핀에서 생활하다 귀국한 72세 오현주 여사님은 매일 아침 파파야 반 개를 먹는 습관을 들였고 변비가 사라지면서 다리 붓기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젤라틴입니다. 젤라틴은 이미 조리된 형태의 콜라겐이라 몸이 바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무향 젤라틴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거나
과일을 넣어 젤리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부산의 75세 최정자 여사님은 매일 저녁 TV를 보며 손수 만든 오렌지 젤리를 간식으로 먹는데 달콤하고 부드러운데 다리 피로가 덜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간입니다. 특히 소간과 닭간에는 비타민 O와 구리와 아연과 글리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주 1회 30에서 50g 정도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73세 유재숙 여사님은 간을 다져 미역국에 넣어 드시는데 특유의 맛이 주로 먹기 쉬웠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뼈 국물입니다. 뼈 국물에는 1형, 2형, 3형 콜라겐이 모두 들어있고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같은 관절 성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과 식초를 약간 넣고 18시간 이상 푹 끓이면 영양이 잘 우러나며 냉장 보관했을 때 젤리처럼 굳으면 제대로 끓인 것입니다. 서울 종로의 80세 박노인 어르신은 매일 저녁 식사 전에 뼈 국물 반 컵을 마시며 버스 계단 오르는 게 쉬워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음식을 실제 생활 속에 어떻게 담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가볍지만 든든하게 구성합니다. 삶은 계란 2알과 토마토 몇 조각, 따뜻한 뼈 국물 반 컵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삶은 계란 하나와 파파야 한 조각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정어리 통조림을 통곡물빵 위에 올려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고 싱거운 채소를 곁들입니다. 닭 껍질을 포함한 닭다리살로 끓인 수프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소뼈나 닭뼈로 우린 국물 요리에 골수를 곁들이거나 간을 조금 넣은 채소 볶음을 준비합니다. 간식 시간에는 젤라틴을 녹인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과일 젤리를 만들어 드세요. 외식을 할 때는 튀긴 음식 대신 찌거나 구운 메뉴를 선택하고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양념은 절반만 사용합니다. 김치와 젓갈은 물에 한번 헹군 뒤 드시면 염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 전 물 한 잔을 마시면 과식이 줄고 염분 농도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음식만 바꿔도 변화가 시작되지만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정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74세 조영희 할머니는 3달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신발을 신는 것부터 힘들었습니다. 발등이 부어 끈을 늘려야 했고 시장에서 두어 바퀴만 돌아도 다리가 무겁게 당겼습니다. 아침 7시 삶은 계란 2알과 잘 익은 파파야 조각, 따뜻한 뼈 국물 반 컵을 식탁에 올립니다. 이제는 밥보다 이게 더 든든해요 라고 하며 한 입씩 드실 때마다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점심에는 정어리 샌드위치에 토마토를 곁들이고 식사 후 햇볕을 쬐며 15분 걷습니다. 저녁에는 닭 껍질이 붙은 닭다리살을 천천히 끓여 국물과 함께 드시고 남편과 골수를 오븐에 구워 한 조각씩 나눠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각각 10번 돌리고 종아리 들기 운동을 10회 합니다. TV를 볼 때도 30분마다 부엌까지 다녀오며 다리를 풀어줍니다. 외출할 때는 무릎 아래까지 오는 압박 양말을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발을 심장보다 살짝 높여 10분 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3달이 지난 지금 붓기는 거의 사라졌고 발걸음은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73세 박정희 씨는 수년간 발목 부종 때문에 장보기도 힘들었지만 뼈 국물과 계란 노른자와 정어리를 주 3회 이상 섭취하고 저녁마다 15분 걷기를 꾸준히 하자 한 달 뒤 발목의 묵직함이 줄었고 2달 뒤에는 시장을 혼자 다닐 만큼 회복했습니다. 계단 오르내림이 쉬워지면서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반면 70세 김재호 어르신은 운동만 늘렸습니다. 매일 만보를 걷고도 빵과 라면과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니 한 달쯤은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곧 다시 발목이 붓고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식단 개선을 함께 시작하자 6주 만에 확연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또 73세 서정숙 할머니는 식단은 개선했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 붓기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듯 식단과 생활 습관을 함께 바꿔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실천을 돕는 하루 루틴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상 후 창가에서 깊게 호흡을 3번 하고 발목 돌리기와 종아리 들기를 각 10회 합니다. 아침 식사에는 단백질과 콜라겐이 포함되도록 준비합니다. 오전에는 물 한 컵을 2번 나누어 마시고
정오 무렵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점심 후에는 속도를 내지 말고 15분 걷습니다. 오후에는 30분마다 일어나 부엌이나 화장실까지 다녀오며 다리를 풀고 허리와 무릎을 가볍게 움직입니다. 저녁 식사는 싱겁게 하고 국물은 절반만, 식사 후 10분 산책을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나 접은 수건을 받쳐 다리를 심장보다 조금 높여 10분 정도 쉬고 발끝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런 루틴을 일주일만 해도 저녁에 묵직함이 달라지고 한 달이 지나면 신발이 여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하기 쉽도록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나트륨을 줄입니다. 국물은 절반만, 절인 반찬은 물에 한번 헹궈 드세요. 둘째, 단백질과 콜라겐을 채웁니다. 계란 노른자와 닭 껍질과 정어리와 골수와 뼈 국물 중 하루 2가지 이상을 드세요. 셋째, 비타민C가 많은 채소와 과일을 곁들여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넷째, 하루 30분 이상 하체를 움직입니다. 걷기와 발목 돌리기와 종아리 들기를 생활 속에 넣으세요. 다섯째, 수분을 충분히 마십니다.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를 조금씩 자주 드세요. 여섯째, 오래 앉아 있지 말고 30분마다 일어나 잠깐이라도 걸어주세요. 일곱째, 잠들기 전 다리를 살짝 높여 쉬며 발끝을 천천히 움직여 순환을 돕습니다. 오늘도 내 몸 백서와 함께 편안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그냥 틀어놓고만 계셨는데도 어느새 건강 지식이 하나씩 쌓이지 않으셨나요? 다리 붓기를 줄이는 일은 단순히 발이 가벼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내일 친구를 만나고 내년 봄에 여행을 가는 그 발걸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다리는 나이가 들어도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 말 속에는 저의 오랜 진료 경험과 수많은 환자분들의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핵심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짠맛을 조금만 줄이고 단백질과 콜라겐을 챙기고 하루에 몇 번만 더 움직여주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 바로 시작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계란 하나를 삶아 먹는 것, 파파야를 아침에 곁들이는 것, 저녁 식사 후 10분 걷는 것, 어떤 것이든 지금 시작해 보세요. 다음 일주일의 발목 둘레와 저녁의 묵직함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니어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편하게 듣기만 해도 건강 지식이 스며드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